지금 시장을 보면요,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불안감이라는 힘이 시장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라는 힘이 반대로 끌어올리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맞부딪히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하죠. 꼭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간 기분이랄까요? 이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과연 지금이 올라탈 타이밍일지 아니면 일단 안전벨트부터 꽉 조여매야 할지 오늘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문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분석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하나씩 명쾌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양면성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 모든 게 좋아 보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포에 질려버리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지난주 코스피 종가만 보면 뭐 그냥저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네 싶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장중에 무려 180포인트가 위아래로 춤을 췄고 금요일에도 122포인트가 흔들렸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줄다리기의 한쪽 끝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거시 경제의 압박 요인, 그 근원은 대체 뭘까요? 그 핵심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불안의 진원지는 바로 이 인물, 케빈 워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부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경제 뉴스 보다 보면 맨날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매파, 비둘기파.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파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는 쪽, 비둘기파는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는 쪽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강성 매파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의 최근 발언을 좀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매파이던 사람이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거나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등 완전히 비둘기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시장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시장은 일단 모르겠다.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이런 심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신호고요. 특히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움직이는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기술주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 요인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진콜 우려가 터져 나오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은 여전하죠. 거기다 잠잠하던 유가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 무거운 불안 요소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악재를 뚫고 한국 시장을 굳건하게 버티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 그 구원투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무려 플러스 104%. 믿어지시나요? 지난 1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거시경제 악재 속에서도 우리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시장의 진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AI 붐이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조차 반도체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화면의 설명처럼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 즉 파는 사람이 왕인 배짱 장사가 가능한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SK하이닉스나 리노공업 같은 핵심 반도체 주식들은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좋아요. 그럼 코스피를 반도체가 그야말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많던 투자자들의 뜨거운 돈, 그 유동성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특히 요즘 불타오르는 코스닥 랠리의 진짜 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가 바로 그 힌트입니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코스닥 랠리를 이끄는 주역들이죠. 이 현상의 본질은 이거예요.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올라타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나만 뒤처질 수 없어 하는 그 FOMO 심리와 만나서 코스닥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슴 뛰는 꿈에 베팅할 것인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는 2026년에 이익이 263%나 폭증할 거라는 확실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당장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축구선수한테 야구 규칙을 들이대는 것과 같아요.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한쪽에선 불안이 잡아당기고 다른 쪽에선 기대감이 밀어올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 20년 실전 경험을 녹여낸 투자 플레이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줄다리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실적이 증명된 반도체 같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꽉 잡는 거죠. 둘째, 불나방처럼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건 소액으로, 그리고 언제든 빠져나올 각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시장에선 감정이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리 정해둔 손절 라인은 기계처럼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게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멋지게 서핑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안전한 해변에서 다음 파도를 기다릴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한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이라는 거대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쪽 줄을 잡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